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이영희입니다. 이제 국제자격증 풀이과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2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좀 빠르게 좀 진행하느라고 제가 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공을 만약에 받게 되시면 아니면 이제 멈추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나서 다음 걸로 이렇게 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지금 약간의 속도감을 내서 할게요. 그러니까 유형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 제가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2강 시작하겠습니다. 36번째예요. 자, 코드 조각이 1차원 배열, 인트 어레이가 있고, 자, 두 번째 영역에, 그러니까 인트 어레이 네 번째 있는 데이터를 넣은 거죠. 대입하고, 인트 어레이 네 번째 거에는 9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 자체에서 지금 뭐 한 거냐면, execute,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각 요소 값이 무엇이 나오는가 라는 거. 실행 후 int 어레이의 각 요소가 무엇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값 40을 그러니까 40이라는 값 넣고 저기다 값을 2번에다가 넣었으니까 0번, 1번, 2번이면 요 값이죠. 여기에다가 그 네 번째 있던 값을 넣겠다라는 건데 네 번째 있는 건 또 90으로 또 바꿨네요. 그러면 출력한 결과 자체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뀌어서 마지막 게 네 번째에다가 90을 넣었으니까 90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코드 조각을 또 보고서 이제 문장 여기 이제 어떤 문항이 이제 그 다음번에 이 코드 조각을 보고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항이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을 일단 보시고 문제부터 좀 보고 올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결과에 대한 것을 출력하는 건데, 자, 해당 데이터 곱한 결과를 문자열로 바꿨네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로 바꿨고요. 스트링 타입 바꿨고 그 다음 롱형의 데이터 더한 결과 그리고 메시지에다 S4라는 이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이 결과 값이 뭐냐라는 거죠. 자, 현재 값으로 보면 N2 라인에서 컴파일 실패가 뜹니다. 컴파일 실패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문항을 또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 네임즈라는 거 안에다가 4개의 이름을 넣어놨네요. 자, 이 4개의 이름을 넣어서 네임즈 리무브에서 얘를 지웠어요. 지우라는 거죠. 리무브 해라.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던 이 부분이 지워지고 네임즈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존이라는 애를 또 지워라라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존이라는 애는 현재 없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저희 이제 앞전에 그 브레인이라는 애를 갖다가 지웠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지웠기 때문에 브라이언이라는 애를 지웠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는 실행으로 지워지고 이 포문 자체를 탈출했죠. 탈출한 상태에서 값을 보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코드 조각이 또 있습니다. SB1에다가 자, 덕이라는 값을 넣고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toString에서 str1에다가 다시 이 값을 넣었으니까 덕이라는 값이 들어갔겠죠. 여기 안에 어떤 코드를 넣어야지 얘네 둘이 같아지느냐라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라인 9번째에다가 insert 뭘 추가해야지만 이 값이 true로 출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뭘 출력해야 되느냐 그러면 str1 값을 str2에다가 대입하는 형태로 넣으시면 true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false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났다 그러면 본인이 딱 멈추고 한번 보시고 뭘 바라는 건지를 잘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막 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멈추고 잠깐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똑같이 이제 로컬 데이터 비슷비슷해요. 날짜에 대한 겁니다. 날짜에 대한 게 나와서 now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오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날짜가 들어가는 거고 데이트 오브에서 연월일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파서합니다. 뭐를 해당하는 문자를 뭘로 이렇게 그 날짜 타입에 대한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이 변수값 자체를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날짜를 저렇게 바꿨어요. 저렇게 했다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날짜는 전제가 2023년 7월 18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불변인 객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있던 초기 값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데이트 타임이라는 애는 불변 객체예요. 초기 값 들어갔으면 그 값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이제 코드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 슛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get color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서 그린이라는 애를 리턴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해당하는 패키지 안에 진스라는 애가 있고 매치 셔츠라는 걸 가지고 뭐 해준 거냐면 이제 값들이 지금 컬러와 이퀄즈 그린과 같으냐 같다면 뭐 얘를 찍어라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메인에서 얘의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생성해서 매치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color.equals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린하고 들어가는데 이 코드 자체를 봤을 때 이 두 번째 거에 뭐가 들어갔을 때 되느냐라는 건데 이 컬러라는 애가 없잖아요. 없는데 뭐 비교 equals해서 이 부분에 이 값이 들어왔으면 이 위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린이란 제 값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 그 임포트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자 셋,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셋, 그러니까 true 값 해당하는 PC 출력이 되기 위한 이 코드 조각에 뭘 추가해야지만 해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독립적으로 얘가 출력이 됐을 때 출력될 수 있는 상황의 것을 두 가지를 지금 고르라는 거죠. 두 가지 고르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임포트가 지금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임포트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컬러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임포트 하는데 얘는 이 안에 있는 임포트 아스타를 써도 되고 실제 뭐를 해당하는 클래스와 메소드를 다 들어가 있는 형태를 스태틱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컬러라는 변수는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true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true인 구문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두 개의 구문을 찾으라는 건데 arise, runtime exception, 그 다음에 era, class is, extensible, 그 다음에 arise, throughable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era에 대한 두 가지를 찾으세요라고 했으면 두 가지 진수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기 오류 클래스는 확장이 가능하다. extend 확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throughhable이다. 오류. 그러니까 era에 대한 arise, throughable. 그러니까 throughable 밑에 얘 밑에 누가 있다 그랬냐면 그러니까 예외의 최상위는 throughhable이고 물론 throughable 자바에서의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밑에 throughable 있고 이 안에 era와 그 다음에 extens라는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최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조각에서 자 str 변수에다 지금 널값 지금 넣어놓고 트림 함수가 공백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공백을 제거하지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공백들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공백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백을 제거하는 그런 건 아니고 가운데에 공백이 어떤 문자가 있고 공백이 아무리 많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공백은 가운데 있는 거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str equals에서 이 문자열 공백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is empty 함수는 비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출력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펄스와 펄스가 출력이 됩니다. equals 이거 붙인 거죠. 붙인 거와 그 다음 이건 떨어뜨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고 비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비어있지 않죠.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 자체도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널인 것과 공백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널인 것과 공백은 다르고요.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빈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펄스가 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덤프다 보니까 복기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코드 조각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유추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문항인 것 같다라고 하면 1강에서도 그런 형태의 것들을 몇 개 찾아서 다 이렇게 이 문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문구, 이 문제가 주어진 문제가 원하는 형태가 뭘 요구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도 기니까 이제 가볼게. 이 코드는 딸랑 이거 하나예요. 자, 1차원별 int array라는 애 있고, 자,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열 요소를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이 독립적으로 인쇄할 때 이 2개 조각 코드, 그러니까 요소를 독립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2개의 조각 코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그 확장 포문을 이용한 경우, 자,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포문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우리 랭스, 인트 길이의 만큼 구해서 i를 뿔뿔하면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각각을. 또는 여기는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전체를 다 어디 i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넣어놓고 i를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2가지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에러가 뜬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코드가 많이 나오면 이제 분석하기 좀 바쁘죠. 그리고 약간 이게 덤프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기출문제 문항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보기 문항의 번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똑같은 문제가 보기 문항에서 나온다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서 보더라도 같은 문제에서도 보기 문항이 바뀌어서 순서가 다르게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sum test하고 do sum이라는 애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오버로드예요. 그러니까 중복 함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버로드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나타냈는데 문제 자체는 뭘까요? 그래서 저 결과가 뭐냐 이거죠. 뭐가 나올까요? 라는 건데 메인에서 봤더니 do sum이라는 거에 int 형태의 2개 인자값을 갖고 있는 거죠. int 형태에 있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오버로드 돼 있다라고 해도 중복 함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인자값으로 알아서 얘가 잘 찾아갑니다. 컴파일러가 그런 식으로 이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는 얘도 2개, 얘도 2개인데요 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더블 타입이겠죠? 자, 플롯인지 더블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F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더블로 인식합니다. 시스템은 실수형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뒤에 F자가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더블 형태를 인식하고요. 얘도 뭐로 인식하냐면 정수형 데이터는 int로 인식을 합니다. 롱형도 아니고 int로 인식한다. 그러면 뭐 더한 결과면 30도 나오고 얘도 뭐가 나와요? 3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플롯형이 출력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넣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넣으시라면 되고. 자, 다시 메인에서 num5를 넣어놓고요. 두 화일문이네요.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 있었죠. 1강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비슷한 것이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건데 이건 앞에서 풀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5라는 걸로 나왔었죠. 똑같은 애가 또 들어가 있었네요. 죄송해요. 아마 그 문항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겹치는, 그러니까 복귀하는 과정에 이미 있었던 거가 또 들어간 상태가 돼버렸네요. 자, 5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1강에서 설명은 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얘가 들어오면
5라는 걸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가 나중에 되니까 얘가 4로 들어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 0과 같으냐라는 게 거짓이잖아요. 얘는 지금 이미 5니, 지금 얘가 이제 여기서 4가 됐으니까 4가 나왔잖아. 4가 0과 같으냐.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 화일문을 더 돌지 않고 내려오죠. 그러면 넘에는 여전히 뭘 갖고 있느냐. 출력했다라고 하면 5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마크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마크리스트에 num이라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마크스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그 객체 타입, 리스트라는 객체를 받을 수 있는 애가 들어가 있고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오브젝트 지금 3개가 선언되어 있는데, 객체, 자기 자신으로 객체 생성,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를 대입했고, 세 번째 거에는 널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두 번째 걸 이용해서 num에다 60을 넣습니다. 함수 불러서 오브젝트 두 번째 거를 얘를 호출한 거죠. 자, 뒤에 가서 어떤 문제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그래서 마크리스트 안에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메모리에 런타임 실행됐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 뜻을 나타내는 거야. 인스턴스가 몇 개가 생성되느냐죠. 인스턴스가 지금 몇 개가, 마크리스트라는 애가 메모리에 지금 런타임 됐을 때 몇 개가 생성되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얘도 객체 생성, 얘도 객체 생성, 얘도 객체 생성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런타임 시라고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런타임 시라고 그랬으니까 런타임 시에는 지금 얘에 의해서 이게 객체가 생성이 되네요. 얘가 객체 생성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값, 생성돼 있던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객체 생성이 아니라 그 안에 널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하나만 생성이 된다가 맞습니다. 하나만 생성된다는 게. 그래서 1A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라는 애가 있고, 스태틱 멤버 카운트라는 애가 있고, 인스턴스 멤버 변수 i라는 게 0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체인지 카운트에서 i 값이 5보다 커지면 i를 증가시키고요. 그러니까 i는 5보다 작을 동안 뭐 하는 거야? i를 증가시키고 카운터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메인에서 테스트 객체 2개 생성했습니다. 체크 1, 2 생성해서 체인지 카운트를 갖다 호출했습니다. 각각을. 자, 문제 자체는 뭔가 보면, 그래서 체크 1 출력됐을 때 얼마, 체크 2 카운트 출력됐을 때 얼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값이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10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0인 상태에서 얘도 증가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카운트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이 스태틱이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태틱 키워드 들어가 있는 변수는 초기화는 한 번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전의 데이터 값을 계속 기억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0으로 들어갔다가 뭐예요? 여기에 의해서 i 값이 계속 증가됐겠죠? 증가됐으면 5가 돼 있겠죠? 딱 5가 되는 순간 5보다 크냐 그러면 아니니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카운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카운트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이 카운트가 그렇게 되겠죠? 카운트가 스태틱 멤버니까 계속 돌면서 이전 값을 기억하고 5가 되면 빠져나왔겠죠? 근데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2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 나오고 여기서 5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돌았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이 양쪽 다 10이 나온다라는 거죠. 호출을 2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객체 생성한 걸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코드에서 지금 헬로우 덕이라는 애가 출력될 수 있게끔 헬로우 덕이라는 애가 프린트 될 수 있는 커맨드, 프린트 될 수 있게끔 얘를 만들라는 얘기겠죠. 헬로우 덕이라는 애를.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헬로우는 있는데 여기가 없네요. 아규먼트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헬로우라는 덕이라는 것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컴파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콘솔 모드에서 할 때는 자바 C라는 애가 자바 컴파일의 약자고요. java.exe라는 애가 그 런타임, 그러니까 실행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자바 C하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다가 덕을 넣으면 앞전에 말했던 헬로 덕이라는 이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d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생성자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dvd라는 애가 있는데 cd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dvd 생성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라인 느낌상 라인 첫 번째 들어가는 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코드 조각에서 우리가 N1이라는 라인에 인스턴스, DVD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코드 조각을 그러니까 코드 조각에 어떤 코드를 넣었을 때 되느냐 이거죠. 생성됐을 때 요 어떤 걸 넣으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 생성 맞죠? DVD라는 객체 생성이 됐을 때 어떤 코드를 넣었을 때 성공하느냐라는 건데 슈퍼라는 애는 슈퍼 가로, 슈퍼라는 것과 슈퍼 가로는 또 달라요. 디스와 디스 가로가 틀리는 것처럼 디스와 디스 가로가 달라요. 자, 요거는 자기 자신, 객체 자신을 지칭하는 거고 객체 생성 시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스 가로는 생성자 함수, 다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슈퍼도 마찬가지로 상속관계에서 부모의 멤버를 접근할 수 있는 인스턴스 개념이 바로 슈퍼면 슈퍼 가로는 바로 부모의 생성자 함수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R값 넣고 disR 하게 되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코드 조각에서 이제 myString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테스트 클래스에 지금 이 테스트 클래스죠. 이게 테스트 클래스고 이게 myString 클래스입니다. 어떤 걸 선언했을 때 요 클래스들은 어떻게 선언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 출력되는 이 결과 요거에 대한 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 결과가 출력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데 헬로 자바 2라는 애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자바 SE8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밑에 있던 거는 뭐가 나오냐 해당하는 객체에 주소가 출력됩니다. 해당하는 객체 주소가 출력된다. myString at하고 여기 해시코드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컴파일하는 것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값, 그러니까 내 거에서 돌렸을 때 나의 그 메모리상에 해시코드, 주소값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시코드, 말 그대로 주소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또 1과 3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1, 3 들어가 있는 2차원 배열이 있고요. 0부터 시작해서 넘, 그러니까 행, 그 다음에 요거는 열에 대한 것만큼 얘가 돌겠죠. 그랬을 때 이 포문을 돌려서 나온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전부 다 1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개의 구문. 자, 뭐냐면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픽처에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객체 지향에서 객체 지향에 대한 맞는 것에 대한 이 그 세 개의 구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세 개의 구문을 찾으세요라는 건데, 자, 객체 지향에서 의미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자, 요번에는 그냥 아예 영문과 그걸 같이 나왔는데, 슈퍼 클래스라는 게, 서브 클래스라는 게 이제 자손 클래스를 얘기하죠. 자손 클래스, 상속된 슈퍼 클래스 부모 얘기예요. 그러면 하위 클래스, 자손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에 상속이 될 수 있겠죠. 상속될 수 있는 거. 상속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해당 객체는 behave, 자, 다른 객체와 그 동작을 behave, 동작을
뭐 할 수 있다? 쉐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는 루트 클래스다. 뭐에? 다른 객체, 다른 클래스의, 다른 객체의 오브젝트 클래스.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입니다. 기본 이제 그것도 자바의 이론적인 것도 물어본 거네. 자바의 특성, 그리고 상속 관계도 이런 걸 물어본 거고요. 자, 코드 조각 IIJJ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J-1보다 작을 동안 도는 거죠. 그러면서 EC 건너뛰어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EC 건너뛰었을 때 JJ는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결과를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JJ에 플러스 2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럼 짝수를 출력하는 형태가 돼요. 플러스 2가 뭐냐라고 하면 요 뒷부분에 있던 아까 제가 선을 그었던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2씩 건너뛰면서 얘는 어디까지? 7-1이니까 6까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까지는 안 나오고 어디까지? 0, 2, 4 짝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코드 조각이 있습니다. 팔레트라는 애가 들어가 있고 또 상속받은 애가 또 있네요. 상속받은 애가 있고, 자, 지금 라인 N1, N2, N3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어느 구분을 독립적으로 만들 때 어느 구분을 수정해야지 컴파일이 되는지, 컴파일 될 수 있는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지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 수정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라인 3번하고 그 다음에 라인 3번에 대한 이게 퍼블릭, 자, 접근 지정자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인 3번에 대한 그러니까 퍼블릭이거나 접근 지정자가 프로텍티드 상속관계인, 그러니까 보호 모드인 상태로 만들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저블로 되어 있으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뒤로 좀 넘겨볼게요. 자, 자바에서의 지금 예외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바 익셉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제 예외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맞는 것들에 대한 여기 어드밴시드 메커니즘 장점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류 처리 코드가 일반 프로그램 함수와 분리되어 프로그램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고요. 분리되어 있어서요. 분리돼요. 트라이 캐치, 캐치 구문 여러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함수들하고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랑 프로그래머가 예외를 처리할 위치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고 작성 중인 특정 프로그램에 맞게 조정된 새 예외를 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자바에선 저렇구나. 예외 처리하는 장점이 저런 것들 때문에 예외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차원 배열이 또 있습니다. 1차원 배열에 값들이 들어가 있고, 자, 얘를 길이를 찍으면 지금 4라는 게 나올 거고요. 1번, 그러면 0번째, 1번째의 길이를 또 지금 랭스라는 것에 함수가 있네요. 이 랭스라는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에요. 해당하는 얘네들 안에 들어가는 게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의 길이를 얘기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첫 번째 있던 것에 대한 요 문자열, 얘 자체 0번, 1번, 2번, 3번 이래서 요 문자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4하고 5가 나오겠죠. 자, 문자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조각에서 마찬가지 1차원 배열이에요. 자, 포문에 이 XX라고 들어가 있을 때 A에 인덱스, 그러니까 첨자가 2라는 걸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첨자를 갖다 2로 쓰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 포문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포문 완성했을 때 여기 X에 리플레이스, 어떤 걸 넣었을 때, 어떤 게 넣었을 때 135라고 출력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135라고 출력될 수 있게끔 요 X에 대한 거를 변경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135니까 0번째
그러니까 홀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0, 1, 2, 그 다음에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와 2번째와 4번째가 출력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보기에도 벌써 뭐예요? 두 칸씩 건너뛰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느끼겠죠. 두 칸씩 건너뛰는 거에 바로 얘네들이 있네요. 이렇게 A 아니면 D라는 애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도 A라는 애가 지금 두 칸씩 건너뛰는 걸로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얘는 0부터 시작했지만 얘는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1부터 시작하면 앞에 있던 값을 건너뛴 상태에서 나오니까 값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배열, 인덱스 번호를 왜 이퀄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퀄이 들어가면 5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4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전체가 출력되네요. 그냥 이 뿔뿔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드 조각을 볼게요. person이라는 애가 있고, 자, name 있고, int 타입의 age에다가 초기값이 25라고 넣어놨네요. 자, 생성잠수죠. 생성잠수에다가 이름값을 넣고 생성하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성잠수에 두 개의 매개 변수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넣어서요. 자, person name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거는 얘를 불러내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요 생성자 함수를 지금 부르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라인, 그러니까 컴파일 했을 때 실패되는 세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줄을 얘기하는데 N1 라인과 N2 라인에 모두 컴파일 실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컴파일 실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에라 코드가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이유인즉 얘도 자바의 문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퍼슨 객체를 호출했네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성자 함수라고 했죠. 생성자 함수라고 했습니다. 생성자 함수는 객체 생성 시 호출돼요.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적 호출은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지금 명시적으로 호출한 거와 같잖아요. 저렇게 꼭 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말했던 누굴 이용하냐면 this를 이용하시면 돼요. this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this하고서는 여기다가 뭐 name 값을 넣어서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러면은 인자값 하나 있는 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가로에다가 name 이렇게 썼으면 모를까? this 가로가 다른 그러니까 생성잠수를 호출할 수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 없다.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호출되는 게 생성잠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eadable이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자, readable 클래스가 있고 이 readable이란 인터페이스예요. 죄송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보면서 클래스라고 얘기했네. 자, 요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북이라는 클래스가 뭐를 read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인프리먼트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얘네들 뭐 해야 돼요? 오버라이드 해야 되죠? 근데 요거에서는 오버라이드가 지금 됐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느낌상 딱 오죠? set bookmark라는 애를 오버라이드 해야 될 거고, 자, 네 번째 거에서 볼게요. 자, book이라는 애를 이 book이라는 애가 extends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book이라는 애는 이 book을 갖다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read book이라는 것과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던 set book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를 갖다가 어떤 걸 지금 넣어야지 컴파일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컴파일 될 수 있어요. 옵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N4에다가 요거를 갖다 우리가 넣으시면 돼요. 오버라이드 시키라 그랬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추상 메소드를 인터페이스를 인프리먼트 한다면 반드시 상속받는 자손은 오버라이드해서 정의부를 구현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strs라는 스트링 1차원 배열의 두 개 길이 그 문자열 길이 2로 잡고서는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인덱스 0으로 잡고 자, 얘를 갖다 S 변수에다가 뭐야?
확장 폼을 넣어서 돌리면서 가겠죠. 자, 이게 초기값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0이 들어있어. 컨캣 연결해라. 엘리먼트에다가 인덱스 요 IDX를 그러면 첫 번째는 0이 왔다 그러면 0이 붙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증가돼서 포문을 이 문자의 얘 길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포문이 자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또 S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증가되겠죠. 그리고 나서 0부터 해서 길이만큼 돌면서 얘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코드 조각을 보고 나오는 값이 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가 뭔데? 라고 했을 때 0이 나올지 0과 1이라는 엘리먼트가 나올지 아니면 널 포인트 에러가 나올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는 런타임 널 포인트 익셉션이 뜹니다. 자, 이유인즉 두 개를 선언을 했어요. 아까 스트링 타입의 배열에 뭐 이렇게 해서 2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값에 여기 뭐 0번째 요소에다가 제가 이걸 S라고만 잡아요. 0번째 요소에다 뭘 넣어라 라든가 1번째 요소에다가 뭘 넣어라 이런 적이 없잖아요. 값도 안 넣고 만약에 초기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던가 이렇게 넣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요 브라켓이에요. 자, 이렇게 했던 게 없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널 값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포문으로 A 바라는 거에 10보다 작을 동안 이제 얘를 헬로 월드를 갖다 찍으란 얘기죠. 아니면 헬로 인버스라는 애를 출력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A 바가 9이면 여기가 9라는 얘기죠. 9이면 어떤 애가 나올지에 대한 이 포문 구문에서 이 9값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9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9라는 애가 들었으면 9 뿔뿔 되죠. 9가 있는 상태에서 뿔뿔 되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여기 10보다 작냐라고 하니까 뭐가 돼요? 요 상태에서는 지금 후위 연산자니까 9라는 값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10으로 바뀌어요. 근데 9라는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9라는 애 있는 상태에서 뿔뿔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이 1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옐스 구문을 우리가 타겠죠? 예, 그렇죠. 옐스 구문을 타서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10 헬로 월드라는 게 뜹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값 다시요. 정정. 다시 A 바라는 애를 9라고 전제를 하면 누굴 타느냐는 건데 요 자체로 보면 9죠. A 바는 9고 후이 연산자로 뿔뿔이 했으니까 이후에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바에는 지금 현재는 얘는 9가 들어가 있고 9라는 걸로 여기서 이 부문으로 만날 때는 9로 물어봐요. 근데 이 후이 연산자에 의해서 이 자체가 뭐가 돼요? 10으로 바뀌었어요. 10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보다, 그러니까 9가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9가 10보다 작은 건 맞죠? 그러니까 요 바로 3인 욕을 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A바는 뭐로 바뀌어 있어? 10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0 헬로 월드라는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오해할 만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 10이라는 애가 붙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옐스 구문이 붙었으면 두 번째 옐스 구문에 있는 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게 나오면서 왜 10이 됐느냐라고 하면 후이 연산자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클래스에서 자, 클래스가 지금 추상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애가 있고 인터페이스 헌터가 있고요. 자, 캣이라는 애는 애니멀을 상속, 익스텐즈해서 추상 클래스도 클래스니까 상속받죠. 그 다음에 헌터를 인프리먼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라는 애를 캣이 익스텐즈 그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대한 상속 관계, 지금 요 관계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요렇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상속 관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관계에 대해서. 컴파일, 만약에, 그러니까 컴파일에 실패가 발생한 답변이 뭐냐라는 거예요. 컴파일 실패가 발생한 답변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애니멀이라는 스타일로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뉴하고 타이거를 생성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손이었으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헌터라는 애로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뉴하고 캣도 헌터를 상속받았으니까 이게 가능하고요.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 헌터라고 냈을 때 타이거를 또 넣었을 때 앞전에 대신에 이걸 보시려면 같이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상속관계도에 대한 게 나와 있던 그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타이거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이거는 캣을 받은 상태의 이 값을 제가 제대로 보고 왔나 볼게요. 캣이라는 애를 상속을 받았네요. 타이거가. 그러니까 타이거라는 애는 캣. 그럼 또 캣은 애니멀이라는 이 추상 클래스를 또 상속받고 그다음 헌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인프리먼트 받았습니다.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 순서를 보면 애니멀에서 헌터에서 캣에서 타이거로야. 그러니까 뭐가 된 거냐면 타이거보다 캣이 먼저 생성이 됐다고. 아까 타이거 익스텐즈 캣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인 것을 요 타이거에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다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서 이 순서가 지금 요거 바뀐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서는 캣이 생성되고 타이거가 마지막에 서브 클래스가 되는 건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얘가 에러가 걸렸다라는 거죠. 요런 에러가 뜹니다. 이 타입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캣 자체가 그 상속, 부모이기 때문에, 페어런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트라이앵글이 있고요. 트라이앵글 안에 스태틱 멤버, 더블 에어리어라고 있고요. 인트 타입의 B와 H라는 것이 있습니다. 값이 있고 메인에서 더블로 PBH라는 부분이 선언되어 있고 0과 같으면 여기 선언됐던 에어리어가 0과 같으면 0과 같다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이 값들을 넣겠다라는 거죠. 추가했을 때 이 결과 라인 2라는 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래서 찍힌 게 뭐가 나오겠느냐 이거겠죠. 이 부분을 이제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랑 이 더블 타입으로 지금 지역 변수 넣어놨는데 이 지역 변수에 대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기화를 하려면 결국은 에어리어라는 애가 0과 같아져야지만 얘네들이 초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결과는. 근데 처음부터 얘들이 초기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값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에러가 뜹니다. 자, 각각에 대한 것이 뭐야? 초기화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초기화가,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는 뭐 C나 C++ 같은 언어에서는 초기화가 안 되면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값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해서 메모리상에 있던 그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로컬 베리어블은
이니셜라이즈드,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이 해당 클래스 상속이죠. 또 카라는 거에 자, 상속이고 그랬을 경우에 자, 메인에서 여기 C1과 C2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카1 오토라는 애를 갖다가 인스턴스 자, 여기에 호출되겠네요. 대응이 되고 카2는 자, 인자값이 3개가 있네요. 3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3개가 있는 애가 여기네요. 각각에 대한 것이 들어가고 C1 타입과 그러니까 C1이라는 이 객체를 생성해서 각각에 대한 이 멤버들을 불러서 이 값들을 멤버들을 갖다 불러주는 거, 출력하는 거죠. C2라는 걸로 인스턴스 생성해서 각각에 대한 것을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라인 1번째와 2번째 모두 컴파일에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컴파일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해당하는 것이 선언이 안 돼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이. 자, 이 부분에 보시면 타입에 대한 것과 맥스 스피드까지는 지금 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 넘어온 값이 이제 세팅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 잠수에 카 오토 그쵸? 불려지고 근데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지금 초기화되어 있지 않죠? 값을 던지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요 값들로 지금 왔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누굴 불렀어요? 이 값을 갖고 타입과 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를 가지고 슈퍼라고 하면은 또 다른 생성 잠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에 대한 생성 잠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에 대한 생성 잠수가 없고 그 얘는 디스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러니까 부모의 이런 생성 잠수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에 대한 생성 잠수. 잠시만요. 그리고 디스 해서 자기 자신을 또 부르고. 잠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64번은 우리 편집해주는 선생님이 덜어내고 지금부터 제가 찍는 걸로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워놓고 할게요. 자. 결과가 지금부터 64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4번 문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카라는 것이 다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성 잠수네요. 네, 생성 잠수이고요. 자, 생성 잠수가 있고
생성 잠수가 지금 2개가 있네요. 매개변수 하나짜리와 매개변수 3개짜리가 다 들어가 있고, 자, 부모 거에는 2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애가 있네요. 자, 그렇다 하면, 부모 거에 2개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부모 거에는 또, 여기에서 갖고 온 2개는 부모 걸로 가고, 디스하고 들어가는데, 왜 안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생성 잠수 때문에 얘가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도 출력 자체가 컴파일 에러가 뜨겠네요.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라인 1에 대한 여기죠. 여기에서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라인 2도 한번 볼게요. 자, 라인 2도 보시면 여기죠. 여기도 디스하고 하나짜리인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건데 부모에서도 또 하나짜리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에도 하나짜리가 없으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양쪽 다 에러가 걸린다는 게 맞겠네요. 모두에서 컴파일 에러가 뜬다. 생성자 함수에 대한 에러입니다. 부를 수 있는 생성자 함수가 없어요. 구문이. 부모에도 생성되어 있는 게 없고 자손 자체에도 그럼 그러니까 상속관계에서의 자손의 생성자 함수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한테 또 해당하는 그 함수, 생성자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5번 볼게요. 프로덕트라는 애가 있고 프라이스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멤버 변수로 갖고 있고 테스트 클래스에서 업데이트 프라이스라는 걸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에서 프로덕트 객체 생성했습니다. 그리고서 프라이스에서 20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가 되고 뉴 프라이스에서 100으로 지금 넣어놨어요. 자, 테스트 인스턴스 생성해서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라고 되어 있는 코드 조각이에요. 자, 이 코드 조각에서 문제가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데 라는 거죠. 결과는 400과 10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따라가서 그거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 자, 메인에서 자, 라인 1이 있고요. 스위치 X라는 것에 뭐가 들어올지에 대한 건 바로 이 위쪽에 요 라인에 얘에 대한 조건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케이스 1이면 1이라고, 케이스 2면 2라고 찍겠다. 느낌상도 아시겠죠. 뭔가 비워놓고 그러면 그 구문을 채워서 뭐가 들어가야지 나오겠느냐. 성공하는 뭐 컴파일, 독립적으로 해당하는 이 코드 조각이 컴파일 뭐 여기 라인 1에 어떤 걸 삽입해야지만 성공하겠느냐. 프린트 1이라는 애가 찍히느냐 이거죠. 1이라는 애가 어떻게 찍히느냐라는 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위쪽에는 뭐야? X에 대응되는 게 1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문항을 한번 봅시다. X에 1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int 타입으로 하셔도 되겠죠? 또는 이렇게 string 타입으로 1이라고 지금 넣으셔도 되는데 문자 그 케이스 1이라고 그냥 썼어요. 쌍따옴표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렇으니까 바이트라는 해도 되고 숏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에서 이렇게도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인트 형태의 문자열을 그러니까 정수형 데이터 형태의 x로 변환해서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1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넣었을 때 1이라는 구문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자바 컨캣에서 어떤 걸 수정해야지만 접근 지정자를 사용해서 이제 변수를 보호하는데 클래스 내에 숨기는 자바 개념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체 제한 개념에 대한 질문인데 접근 지정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접근 지정자는 저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가면 프라이빗, 디폴트, 프로텍티드,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 숨길 수 있는 걸 그렇게 접근 지정자를 넣고 멤버 변수, 멤버 필드들을 숨기고 프라이빗하게 숨기고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퍼블릭하게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그걸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캡슐화라고 얘기해요. 딱 지금 보셨던 이 세 가지, 이거에 대한 거, 각각에 대한 것들 따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구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 객체지향에서 가장 이제 독해를 많이 해야 되는 파트들이 객체지향 문제들 나왔을 때가 그런 형태로 독해를 많이 합니다. 자, 다시 플랫이라는 게 있고 생성잠수네요. 생성잠수 매개 변수 2개, 멤버 변수 다 갖고 있는 애거네요. 자, 메인에서 자, 객체를 생성했는데 배열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U 플랜에서 이 생성잠수 인자값 2개 갖고 있는 애들 가죠. 자, 4개나 생성을 했네요.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 플랜츠라는 얘를 찍었을 때와 그 다음에 플랜츠 두 번째 있는 애. 자, 여기에 이게 0번이 되고 1번, 2번, 3번이 되겠죠. 두 번째 찍었을 때와 두 번째 있는 것에 누구를 문이라는 애를 찍었을 때면 이 값이 갖고 있는 값을 찍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과 어떤 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자,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라고 보면 어쨌든 그 해당하는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소가 나옵니다. 아, 이거는 네 거 내 거 다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이걸 작동시킨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에 꼭 내 거와 똑같은 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모리상에 잡혀 있는 플랜이라는 이 얘의 객체의 메모리상의 주소값의 16진수 주소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값이 출력된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출력은 얘가 나오는 거고요. 자, CC 마스크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 CC 마스크라는 애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 X, 그러니까 숫자 4자,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이제 4자리씩 들어가 있는 것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크레디트 카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카드 자릿수 나타내는 숫자, 넘버들 나타내는 것 같겠네요. 자, 메인에서 마스크라는 얘를 불러서, 이 함수를 불러서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던졌죠? 그럼 얘가 받아서 이렇게 출력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라인 1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뭔가 문제 나오겠죠? 자, CC 마스크라는 함수로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해당하는 클래스에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마지막 디지털, 그러니까 마지막 있었던 요거겠죠? 요 뒤에 있던 여기에 출력이 저기에다가 뭔가가 대응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크레디트 카드가 숨겨져 있는 디지털 오브 아이고 눌러버렸네. 그냥 눌렀으니까 좀 그러니까 네 자릿수를 제외하고 마지막에 네 자릿수가 앞전에 있던 얘였어요. 요거를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던 이 네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네 자릿수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번호 모두가 숫자로 나오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제 마스크 CC라는 메소드를 어떻게 변환을 해야지만 저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곳이 바로 N1이라는 행에 코드 조각 뭘 넣어야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이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값을 넣어야지만 마지막 자리를 제외하고 다 지금 네가 넣었던 그 숫자가 다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현재 답은 두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return하고 x 플러스 크레디트 카드 닷 서브스트링하고 15번째부터 해서 어디까지? 19번째까지 잘라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x라는 것에 이 SB라고 선언돼 있던 이 크레디트 카드 있었죠? 그러면 밑에서 숫자 쭉쭉쭉 넘겼어요. 그 숫자 값에 15번째부터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가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값. 만약에 시작값 하나만 넣었다 그러면 해당 위치서부터 끝까지를 다 출력하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를 잘라내는 게 서브스트링이에요. 중간값 잘라오는 거예요. 중간값 잘라왔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겼던 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서는 마찬가지로 15번째부터 19번째까지 하면 얘네들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가 15번째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9번째까지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출력해서 X값에다가 X값은 아까 요거였죠. 요게 X값이었어. 이 값에다가 지금 크레디트 카드의 마지막 자리가 숫자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마지막 네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X 인스턴스 생성해서 크레디트 카드에다가 어펜드 메소드예요. 이거 서브스트링은 이제 추가하겠다는 메소드가 있어요. 15번째에서부터 19번째 위치에다가 뭐 해주겠다. 이 크레디트 카드라고 되어 있는 그 값을 추가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x라는 이 값으로 이 값이 x죠. 이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그래서 토스팅 하게 되면 요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인서트 메소드는 삽입하는 거거든요. 0부터 시작해서 이 x값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0 위치서부터 x값을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가네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x값을 toString해서 리턴하세요. 그러면 뒤에는 숫자가 아예 안 나온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결과는 지금 B와 C다라는 거.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서브스트링 자체가 중간값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 보시면 근데 요즘 우리 후배님들은 영어가 워낙에 잘 돼 있으셔갖고 좀 긴 문장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좀 천천히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뭐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돋게 되는 부분에 이제 밑줄을 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시험 빨리 발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넘기느라고 또 그냥 그 뒷장 그냥 넘겨서 봤었던 거예요. 자, 다시 여기도 볼게요. 얘도 코드 조각들을 볼게요. 자, 체킹 어카운트라는 애가 있고, 자, 이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네요. 그 다음에 get am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필드 값, 갖고 있던 필드 값을 리턴해 주는 애고요. change amount에서 값을 받아서 amount 값을 변경을 해주고 있네요. 플러스 이퀄해서 변경을 해주고 있어요. 자, 메인에서 체킹 어카운트에 인스턴스를 생성했는데, 자, 랜덤하게 했네요. 랜덤하게. 자, 근데 제한을 뒀어요. 1000이라는 것으로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1000을 곱한 값이니까 0에서부터 9999까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0에서부터 999까지가 나오고, 요거 랜덤 메소드는 그 더블 타입의 리턴 되니까 인트형으로 정수형으로 리턴해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어디로 가? 생성잠수 여기에 대응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객체 생성이 돼서 그러면 이거를 어카운트 리턴 받았으면 플러스 이퀄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요 위에 딱 느낌상 벌써 코드를 성공시켜야 되겠죠. 여기에다 어떤 코드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자, 밸런스가 지금 0과 해당하는 이 해당하는 그러니까 N1이라는 것에 뭘 삽입해야지 우리가 0이라는 값 0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N1이라는 행에 내가 잔고가 0이라는 것이 나오게끔 0이라는 것이 나오게끔 뭘 집어넣어야지 N1이라는 곳에 뭘 집어넣어야지 출력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출력은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되냐 그 생성한 객체점 어마운트 0으로 넣으면 되죠. 뭐. 어마운트가 잔고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0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체인지 어마운트에서 자, 이거 마이너스 값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 0으로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초기화가 아니라 0으로 세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음수값을 넣었잖아요. 음수값을 넣었기 때문에 얘도 0으로 세팅이 돼서 해당한 값은 출력이 0으로 잔고가 0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기 길게 또 제가 이제 매끄럽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물론 저도 기회가 돼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 시험을 그때 제가 봤을 때는 SCJP였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따면 갱신할 필요 없이 계속 간다라는 거죠. 간만에 새로운 기분이 들게끔 또 받고 예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보던 때에는 좀 독해를 진짜 많이 해야 될 정도로 객체지향 문항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일일이 그거 하느라고 그랬었는데 코드 위주로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것 같고 패턴이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다라는 것도 알게 됐었어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기회 이제 OCAJP라는 명칭은 바뀌었어요. A자가 들어가고 P자가 중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됐지만 게다가 SCJP 썬사일 때,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할 때와 이제 오라클이 인수한 지 좀 됐지만 오라클이 인수한 다음부터 명칭이 좀 바뀌었지만 그랬어도 유형이 크게 변동된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바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근데 제가 본인 테스트하는 김에 또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아이고 그놈의 응시료가 그쵸?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돈 들여서 했으면 붙어야 되는 거니까 자바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저런 시험도 있구나 라고 보셔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들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유형 파악하는 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